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뭐 뉴스에는 이란하고 이제 미국의 정전 협정이 한 페이지짜리가 합의되는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지금 뭐 이란 외무부 장관이 지금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예. 중국 외무부 장관 왕이랑 지금 만났는데, 왕이도 참 오래 합니다. 외무부 장관. 뭐 도대체 외무부 장관을 뭐 한 10년씩 하는 것 같아. 공산주의 국가들은 인재가 많은데도 특정한 사람들만 맨날 저렇게 해먹으니까 참 기운이 빠지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그 이란 외무부 장관하고 중국 외무부 장관이 회담을 했는데, 이제 중국에서 하는 얘기가 이란은 미국하고 협상을 잘 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이란은 이제 우리는 중국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 되게 평이한데, 형식은 결국 뭐냐면, 이제 이란이 마지막으로 중국에게 이제 구걸을 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제 미국한테 어느 정도 개길 수 있는지.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힘으로 못 이기니까 뭔가 버팅해야 되는데, 뭔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국가,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가 이란의 어떤 뭐 후원자가 좀 돼주겠다,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은 이란도 좀 약간 뭐랄까요, 힘이 좀 나죠. 예. 그러려고 이제 이란 외무부 장관이 갔어요. 마음 같아서는 무주타바가 직접 가고 싶겠지. 근데 무주타바는 지금 반병신이 돼 있거나 다리가 절단됐다 그래요. 누워 있는데 이란 외무부 장관이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 권력 순위 2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1위가 뭐 의장인가 뭐 그렇다면.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조율을 하는데 중국 쪽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미국하고 협상 잘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 공산주의 체제의 어떤 공산주의 국가들끼리의 어떤 그 얼라이라는, 우리 얼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연합국. 그 연합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도 이 추축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 세 국가가 동맹을 맺고,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미국, 영국 뭐 이런 나라들 이제 얼라이가 돼서 이제 연합국이 됐죠.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연합국이 참 잘 싸워요, 서로. 연합이 돼서. 근데 그 위에 추축국이라고 그러죠. 이제 보통 그 이제 나쁜 놈들이지. 말하자면 추축국을 나쁜 놈이라고 읽어야지. 이런 나라들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지만 별로 도와주는 게 서로를 별로 안 도와줘. 예. 서로 안 도와줘. 중국도 지금 보면은 뭐 이란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이제 베네수엘라니 뭐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2차 세계대전으로 따지면 추축국이에요. 예. 추축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대항하면 추축국이지 뭐겠어.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탈을 쓴 어떻게 보면 극우 단체야 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게 극우 하는데, 민주당 나 좌파들의 극우란 말 잘 써야 돼요. 극우는 뭐가 극우냐면 일당 독재가 극우입니다. 예, 일당 독재. 그러니까 그게 뭐 겉으로는 어떤 형식으로 뭐 얘기를 하든 뭐하든 일당 독재나 1인 독재가 극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처럼 이렇게 막 다수당이 막 엄청나게 많은 그 당을 가지고 이게 극우야. 극우라는 게 도대체 뭐가 극우예요? 극우는 독재가 극우야. 응? 독재가 극우, 전체주의가 극우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봐요. 일본 군국주의, 그 독일 나치, 그리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파시즘이라 그러죠? 이런 걸 극우라고 그러는 거야. 다 세 국가의 공통점이 뭐예요? 전체주의잖아. 전체주의. 응? 그리고 일단 독재고. 그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다 일단 독재잖아요. 1인 독재.
이런 나라들이 극우예요. 뭐 포퓰리즘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극우는 이런 게 극우야. 지금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이런 우리가 그 좌파들이 얘기하는 극우는 극우가 아니죠. 오히려 반대지. 오히려 극좌라고 차라리 극좌야. 왜? 아니 독재하고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지금 용어가 헷갈려. 이런 용어들이 헷갈립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란하고 중국,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극우인데 말하자면 일단 독재 국가들. 근데 지들끼리 안 도와. 왜 안 돕냐? 이런 독재 국가들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항상 마이너스의 정치예요. 마이너스의 정치고 항상 뭐의 정치다? 두려움의 정치지. 왜 일당 독재를 왜 하겠어요? 누구랑 싸워서 토론하고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일당 독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도 만약에 중공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지 않고 어떤 민주적인 정체가 통치를 하면 지금보다 몇 배가 더 잘 살겠죠. 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왜? 서로 토론하고 경쟁하니까. 이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일당 독재를 하지 않고 만약에 민주정체가 돼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잘 살겠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 나라들이 사실 지금 일단 독재가 됨으로써 어떻게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보다 훨씬 못한 결과물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도 안 되는 지금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뭐 세계 최고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그럴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완전 연소가 안 되는 거야. 기름으로 따지면 완전히 이게 다 타지 않은 거야. 아주 그냥 불완전 연소를 하고 있는 거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그럼 그런 나라들은 사람으로 따지면 뭐냐면 몸이 찌뿌둥해 있는 상태인 거야. 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이 독재 국가들은. 그럼 자기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누구 도와주고 싶어? 안 도와주고 싶어? 안 도와주고 싶지. 우리가 보십시오. 민주주의 국가들이 얼라이가 잘 되고 연합국이 잘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120%의 컨디션인 거야,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영국 이런 데도 120%의 컨디션인 거야. 그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용이해. 내 몸에 일단 에너지가 흐르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누구 이렇게 보면 친구들도 그렇지만 약간 본인이 에너지가 막 이렇게 넘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남도 잘 도와주잖아. 근데 보면 남 도와주는 거 되게 싫어하고 막 인상 막 찌부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 어때? 일단 본인부터가 되게 힘들어, 인생이. 그렇잖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약간 뭐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긴 하죠. 뭐 이거 활력이 넘치지 않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중국이라든지, 베네수엘라, 이란 같은 경우는 활력이 넘치지 않은 나라인 겁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뭔가 자꾸 숨기고 통계 자체가 자신이 없고 본인들을 내세우는 것도 자신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란하고 중국이 서로 막 엄청난 혈맹이 돼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땐 거의 혈맹이에요. 한미동맹 같은 거로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중국이 당연히 이란을 옛날에 우리 6.25 때 도왔던 것처럼 그렇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 니네들이 알아서 협상 잘해라 지금 이란 외무부 장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이런 상태면 아시잖아요. 우리 솔직히 한미동맹 돼 있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6.25에 참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자유진영하고 공산진영의 차이점이고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점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야.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패권을 가진다, 뭐 다음은 중국이다, 미국을 이긴다, 뭐 이런 얘기 아무리 하면 뭐해. 자기 혈맹도 하나 못 지키는데, 자기 혈맹도 하나 못 지키고 베네수엘라도 못 지키고 지금 이란도 못 지키고 있는데 도대체 자기 코가 석자인 애들이 누굴 뭐 패권을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인데 이 뇌피셜을 검증하는 방법은 뭐냐면 결과를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중국이라는 나라는 패권을 잡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뇌피셜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뇌피셜의 검증은 뭐냐?
그럼 그런 나라가 왜 혈맹도 못 도와주냐는 거지. 분명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지금 억압하고 그렇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포위하고 반도체도 지금 못 들어가게 하고 뭐 팔아먹지도 못하게 하고 관세 올려가지고 석유도 지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이 정도 되면 미국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해요. 이 정도 되면 미국은요 바로 전쟁을 해. 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결국은 자기네들이 뭐 먹히든지 어떻게 되게 되니까 패권을 잃든 어떻게 보면 약간 본인의 자존감을 잃게 되겠죠.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미국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 이란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란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외무부 장관이 왔는데도 우리가 도와주겠다.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미국하고 협상 잘해라. 핵 포기한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우리는 중국은 이란에 뭐라 그래요? 무슨 핵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핵 무기가 아니라 핵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찬성한다.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말뿐인 거야.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말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이 공산 전체주의 국가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련도 봐요, 6.25 때. 피 안 묻히잖아. 소련도 피 안 묻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상황에서는 절체절명의 상황인 거예요. 본인들이 여기서 이란을 놓치고 베네수엘라를 놓치면요, 이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의 패권 전쟁에서 더 이상 해보나 마나인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만약에 자기들의 승부를 걸어야지. 이란을 어떻게든 도와주든 뭐하든 승부를 걸어야 돼. 지금 이란이 마지막으로 타진하러 온 거예요, 중국한테. 우리 어떻게 해줄 건데? 그랬을 때 이란이 중국의 답을 하나입니다. 네 똥은 네가 치워. 이 얘기야. 네 똥은 네가 치워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6.25 때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까요? 한국이 6.25가 나는데 미국이 야, 네 똥은 네가 치워. 그랬으면 한국이 지금 지금 현재 이런 위용을 오늘 삼성전자 17% 올랐잖아요. 제가 삼성전자 사라고 그랬잖아. 예. 작년 이맘때 삼성전자 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 말 듣고 사신 분들 지금 막 얼굴 완전히 그냥 활짝 웃죠? 하지만 청년의 힘은 리딩방이 아닙니다. 예. 인사이트 방송이죠. 자, 그래서 이런 한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은 달랐다는 거야, 중국하고. 예. 만약에 중국처럼 그렇게 입만 나불대고 한미동맹 어쩌고 하면서 실제로 6.25 전쟁 났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다고 생각해봐요.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사실. 예. 똑같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란이 불쌍한 거예요. 중국한테 배신당하는 거 보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정말 제가 이란 만약에 뭐, 수뇌부라 그러면 그 중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로 배신감 엄청나게 느끼겠죠. 물론 이란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배신감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겠죠. 중국한테 빌린 돈 안 갚겠죠. 그래서 오늘 만나서 이란은 무슨 생각을 했을 거냐면 니네들이 확실하게 우리한테 확실하게 우리를 돕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너희 돈을 안 갚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마음의 다짐을 했을 거예요. 네, 마음의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 이란을 손절한 거예요. 네, 뭐 물론 받을 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란을 손절한 겁니다. 네. 이란을 손절하고 빨리 그 호르무즈 해역이나 빨리 열어. 너 받을 네가 나한테 줄 그 돈은 다 우리 원유로 받기로 했잖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국은 니네들이 미국하고 뭐 어떤 협정을 맺든지 말든지 우리한테 주려고 했던 그 원유 있지. 그걸 주려면 호르무즈를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하고 빨리 타협해서 호르무즈 열고 우리한테 주기로 한 원유 빨리 줘. 이게 냉정한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냉정한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중국하고 뭘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친중을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이란을 보고 하는 거야. 베네수엘도 마찬가지고.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만 떡 빠갖고 그 나라가 어려워질 때는 그냥 안 도와주는 게 이게 중국이야. 이게 중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공이지 중국이라기보다는. 중공. 그러니까 사실 뭐 임진왜란 때는 도구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공산주의가 있었던 때는 공산주의가 있었던
중공이 점령했던 때와 그렇지 않은 걸 구분을 해야 돼. 예. 우리가 사실 장개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을 많이 도와줬잖아요. 장개석을 인정해야지 우리가 중국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자꾸 중공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중공이 미운 거지 중국이 미운 게 아닙니다. 예. 그걸 명심해야 돼. 대만도 우리 무조건 미워하면 안 돼. 우리가 대만을 너무 무시하니까 대만 애들이 자꾸 한국을 자꾸 혐오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대만을 되게 무시하는 게 있잖아. 그걸 걔네들 느끼는 거라고. 응? 자유중국 걔네들 너무 무시하지 말란 말이지. 어? 차라리 일본을 좀 무시하더라도 자유중국은 무시하지 마요. 저는 그걸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예. 자유중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좀 많이 도움을 받은 나라예요. 대만한테. 예. 서로 간에 혈맹도 했었고. 박정희 때는 자유중국하고 우리가 상당히 어떤 가까이 있던 나라였단 말이야. 마치 지금은 자유중국하고 우리가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돼 있단 말이지. 저는 그건 되게 안 좋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의 내피셜의 결과는 나왔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다. 왜?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왜? 자기 혈맹도 못 지키는 나라가 무슨 패권을 해요? 그게 핵심이야. 혈맹도 못 지키는 나라가 패권을 어떻게 해? 패권이라는 게 뭐예요? 패권이 뭐야? 내 말 들어야 한마디로 내 말 들어. 근데 내가 누구한테 내 말 들어라고 할 정도면 내 꼬봉디나 똘마니들 정도는 내가 어떻게 보면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돼야 내 말 들어란 말이 먹히지. 그렇잖아요? 뭘 도와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중국은 그 흉내도 안 내고 있어. 그 도와주려고 하는 흉내조차 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이 남베트남 도우려고 막 들어갔던 그 모습 있잖아요. 엄청난 돈을 썼잖아. 중국은 그런 돈이 아까운 거야, 지금. 왜 아깝겠습니까? 고가라지 인신난다 그랬죠? 중국도 지금 어려운 거예요. 네? 중국도 어려운 거야. 중국도 지금 보면 돈 나갈 때가 되게 많은 거야. 뭐 티베트니, 뭐 몽고, 신장 위구르, 북한 여기 막 빨대 꽂혀가지고 지금 다 돈 나가는 그거 관리한다고 걔네들이 지금 돈이 엄청나게 나가는 거예요. 이란도 자기가 뽑은 석유를 지금 본인들 국가의 발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 후티 반군이네, 뭔 알카에다니 이런 데다가 지금 다 뺏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도 여기저기서 지금 관리해야 되고 반란고리를 정리하면서 돈을 뺏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공산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는 너무나 쓸데없는 돈이 많이 드는 거야, 솔직히. 그러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미국은 왜 패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중국은 왜 패권을 가질 수 없는지, 그리고 세계 최강의 기술을 갖고 있던 2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은 왜 미국한테 졌는지. 응? 그렇잖아요. 독일이 그렇게 강하다는데 왜 전쟁에서 질까? 뭔가에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응? 반대로 미국은 그렇게 물량 공세를 해도 뭔가 효율적인 게 있는 거야. 예. 사람이란 것도 그렇잖아요. 몸이 이렇게 뭘 먹으면 이렇게 소화도 잘 되고 뭐 똥도 잘 싸고 이러면 힘이 나잖아. 힘이 나잖아요. 좀. 근데 뭔가 약간 혈맥이 막혀 있고 이러면 찌뿌둥하면 어때? 뭘 먹어도 힘이 안 나고 이러잖아. 그 뭘 먹어도 힘이 안 나는 상태가 바로 지금 2차 세계대전의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는 지금이 어때? 이란, 뭐 중국, 베네수엘라 다 그런 나라들인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마디로 혈이 안 통하는 거예요. 혈이. 그런 상태인데 뭔 패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란을 돕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북한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응?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북한이 미국한테 다굴을 당해. 그러면 다굴을 당했을 때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북한이야말로 중국한테 주는 게 아무것도 없고 받는 것밖에 없는 나라인데 이란은 그래도 뭐라도 주는 나라잖아. 근데 이란도 못 도와주는데 북한은 어떻게 도와? 예? 북한이 뭐 전쟁 난다고 하면 거기다 석유를 공급해 주겠어, 중국이? 택도 없는 소리지.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번 이란이 이렇게 되는 꼴을 보면서 김정은이는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중국은 절대 믿을 수가 없구나. 중국은 패권 국가가 안 되겠구나.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야. 우리나라에 있는 이상한 뭐 노컷신문이네, 뭔 서울신문, 뭐 경향신문, 한국일보나 그런 소리 하는 건지, 그냥 제3자의 그냥 3살 그 깐난 애기도 이거 딱 응?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얘기잖아. 중국을 믿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오늘 이란 외무부 장관하고 중국 외무부 장관이 만나서 한 얘기는 정말 그냥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그런 얘기라는 것을 보면서 역시 중국은 믿을 수가 없는 국가였구나. 그러니까 한국도 절대로 중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 예, 이란한테 하는 거 봐요. 받을 게 얼마나 많은데도 저렇게 하고 있잖아. 그런 정산을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청년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